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강사 엄태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수능 어려웠대죠? 그래서 걱정돼서 많이 오신 거 맞죠? 수능이 어렵거든요. 1등급 컷이 한 85점 정도 된대요. 그죠? 그것의 의미가 3점짜리 문제를 몇 개 틀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5개 틀려도 된다는 뜻인 거죠. 이번에 문학이 어려웠대요? 독서 어려웠대요? 문학이요? 어떤 손을 혼자 보고 독서 어려웠다고 하죠? 독서에서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였을까요? 4문제요. 그럼 그 문제 그냥 다 버렸으면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죠. 근데 왜 1등급 왜 안 나올까요? 아이들이 그 문제를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수업 시간에 전략적으로 가르쳐요. 수능은 역대 모든 수능이 독서가 무조건 어려워요. 더 어렵고 덜 어렵고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병호 소장 TV 갔다 왔는데 이병호 소장님한테 제가 그러거든요. 이번에 수능 보셨어요. 수능 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소장님 문학부터 풀고 선택 과목 풀고 독서 푸시오. 독서 풀 때 어려워 보이는 거 3점짜리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 3개 버리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분명히 다 5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수능날 가서 시험을 봤는데요. 독서 17문제 풀고 시험이 끝났대요. 그래서 뒤에 번은 건들지도 못한다는 거야. 근데 푼 건 다 맞았대. 오할 게 아니에요. 33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배웠죠? 근데 행동이 나와야 안 나와요? 좋은 강사의 강의, 좋은 이야기 들어봐도 다 소용없어요. 결국 내가 실행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고 그 전략을 세우고 행동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면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요 자기를 몰라요. 너무.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설명회는 뭐냐면 제가 강사 생활을 벌써 한지 애들을 가르친 지 한 20년도 됐거든요. 20대 같은데 벌써 20년 됐을 때 제가 20살부터 강의했으니까 지금 40이거든요 딱. 네. 근데 10년은 과외를 대학원 다니면서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10년에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이제 학원계 나와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첫 해부터 전 터졌어요 강의가. 그래서 처음 중계동에 스타트해서 다음 연도에 대치동 스카우트해서 계속 있다가 지금 제가 재개발돼서 다시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계 원장님이 아시고 이제 작년부터 수업해달라고 해서 하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부터 갖고 있었던 불만이 뭐냐면 교육이 너무 진보가 없어요. 교육의 형태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 강사가 서 있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앉아있는 형태는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던 방식이 똑같죠. 그때도 뭐 했을까요? 칠판에다 뭐 쓰면서 가르쳤겠죠? 그러면 수업 준비 누가 해요? 선생님이 하죠? 학생들은 주는 거 그냥 받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학생들이 능동적이 돼요? 수동적이 돼요? 수동적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원해요? 자기 수동 학습을 원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상인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 성적 데이터를 몰라요. 우리 아이 성적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보려면 뭘 알고 있어야 되죠? 성적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지금까지 봤던 모든 성적표 다 갖고 계시는 분? 네. 성적표 갖고 계세요? 그러면 어머님은 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학원에 전화하셔야 되겠죠. 학원에 전화했는데 선생님에게 연락이 잘 닿아야 안 돼요.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 연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수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미영이 엄마예요. 그래서 미영이 어머니 계세요 여기? 네. 우리 미영이가 성적이 요즘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때요? 물어봤는데 실장님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저희 선생님한테 연결해드릴게요 라고 이제 전화를 넘기죠. 그쵸? 근데 선생님 연락이 잘 안 오죠. 그럼 2주 정도 방치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이거를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개인 사비를 한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스타트피크라는 프로그램이고 그게 올해 완성이 돼서 올해 전국 단위로 런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 수강생들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죠.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요.
근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그냥 종이에다 찍찍 문제 풀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했어요. LEI 같은 거 했어요. 태블릿에서 문제 푸는 거 요즘 많이 하죠. 태블릿에서 문제 푸는 건 공부를 해요, 공부가 안 된대요? 네, 뇌과학적으로 그건 공부가 아니라고 인식한대요. 왜냐면은 시각적으로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각 정보라고 판단하는 거지 두뇌를 쓰는 공부가 아니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나와 있는 교육 플랫폼이 죄다 다 뭐냐면 다 태블릿상에서 문제를 풀어요. 그렇죠?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공부였다는 거죠. 지금 시험의 형태는 아이들이 종이로 문제를 풀죠. 근데 종이로 문제를 풀고 나면 이 데이터는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성적표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점수랑 등급밖에 없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네요. 자, 두 아이가 있습니다. A라는 아이가 있고요. B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친구가요, 문제를 다 맞았어요. 5문제를 푸는데 5문제를 다 맞았대요. 근데 이 친구도 다 맞았어요. 그럼 이 두 아이는 똑같은 아이예요, 다른 아이예요? 다른 아이고 똑같아요. 중등 레벨에서는 똑같은 아이예요. 고등학교 1학년 레벨에서는 비슷한 아이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문제를 다 푸는데 6분이 걸렸는데 얘는 문제를 다 푸는데 10분이 걸렸대요. 그럼 이 두 아이는 같은 아이예요, 다른 아이예요? 성적표에는 시간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몇 번 문제를 어떻게 틀는지 모르죠. 자, 5문제가 있는데요. 둘 다 3문제를 맞췄대요. 그런데요, A는요, 쉬운 문제 3개만 맞춘 거예요. 이해했어요? B아이는요, 쉬운 문제 중에 2개를 틀리고 어려운 걸 3개 맞힌 거예요. 그러면 둘 다 3개인데, 우리 아이들은, 두 아이는 같은 아이예요, 다른 아이예요? 다른 아이죠. 근데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이걸 구별하나요? 이 아이는 뭘 하는 친구예요? 어려운 문제는 다 맞히는데 쉬운 문제 자꾸 틀려. 뭐가 많은 친구? 실수. 이 아이가 공부해야 되는 습관은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아이인 거 맞죠? 그렇죠? 위 아이는요? 어떤 아이예요? 둘 중에 나중에 누가 성적을 잘 받을 것 같으세요? A일까요? B일까요? A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쉬운 것만 다 맞췄죠. 고난도 문제를 잘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문제풀이 역량이죠. 이병호 소장님이 이걸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독서에 헤매고 있었던 거죠. 45문제를 풀어요. 그 중에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10문제 있거든요. 10문제를 앞쪽에다 배치하고 풀어야 돼요. 10문제 싹 뽑아서 맨 뒤로 보내야 돼요. 맨 뒤로 보내야 되죠. 시험 운영 역량은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이 친구. 근데 현재 우리 교육은 이 아이랑 얘랑 똑같은 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에 대해서 효율적인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뭘 하게 돼요?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죠. 제가 강사 생활을 진짜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A라는 학생이 한 명인데 이쪽 학원 가면은 너는 문학을 못한대. 문학 특강을 들으래. 아 그래요 하고 다음 주에 이 학원에 가서 설명회 듣고 이제 상담을 받아보는데 얘는 비문학을 못한대. 똑같은 성적인데. 그죠? 근데 갔더니 이쪽 갔더니 얘 어머니 얘는 문법이 약하지. 문법이 약하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자기 학원 입장에서 열려있는 강의를 그냥 추천하는 거예요. 데이터는 다 정성적이잖아요. 다 개인이 갖고 있잖아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이거를 정량화 시켜야 되겠다가 제 수업의 본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들고 싶었던 프로그램은 그거예요. 시간적인 데이터를 집어넣고 학생들의 성적을 누적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고 지금 이렇게 아이들은 시험을 보거든요. 자 여기 옆에 뭐가 다시 다 있어요? 태블릿이 있죠. 우리 반도 지난주에 봤어요. 지금 우리 반이 여기 이 반에서 이 정도 익힘을 하고 있는데 태블릿 자체를 갖고 뭐 하는 거냐면 문제는 종이로 풀고 데이터를 어디로 옮겨요?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의 지난 막 3개월 동안 우리 학원을 다녔으면 3개월 동안 봤던 시험에 대한 결과가 더 어디 남아있을까요? 여기 남아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전화해가지고 학원 실장님한테 물어볼 필요 있어요? 아니면 그 로그인에서 들어가서 보면 돼요?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보여야 되는 거고 자 시험을 딱 보고 데이터를 뽑아내면요 어떤 느낌의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의 문제풀이 형태 문제 정답이냐 오답이냐 근데 시간 얼마나 썼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제 우리 반은 아니고 마포에 있는 다른 학원인데 한 문제당 몇 조씩 써있는지 보이세요? 보여요? 자 근데 여기 보면 6번 문제는 맞췄어요? 틀렸어요? 6번 빨간 거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 맞죠? 그럼 다 틀리면 6번을 다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나쁜 애가 있어요? 자, 볼까요? 이때 누가 6번 문제를 가장 잘못 풀었는지를 뭘로 누르면 되냐면 시간 솔팅을 딱 눌러보면 알아요. 그러면 얘는 6번 문제 맞췄는데 몇 분 썼어요? 우리 민서 7분 51초 써서 맞힌 거에 틀린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왜요? 남들은 2, 3분 풀고 틀려요. 근데 자기는 7분 풀고 맞췄다는 얘기가 남들 5분 더 썼다는 뜻이죠. 한 문제를 남들보다 5분 더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따라해볼까요? 재수합니다. 왜요? 보세요. 5분을 오버했다는 얘기는 1분짜리 문제 몇 문제를 벌다는 뜻이에요? 5문제. 그럼 한 문제당 몇 점이죠? 2점에서 3점. 그러면 몇 점 까져요? 10점에서 15점. 그럼 등급 몇 개 바뀌어요? 2개. 1등급 받던 애가 한 문제에 집착해서 5분을 더 오버하거나 3, 4분을 오버하게 되면 재수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을 볼 때 우리 아이가 하면 절대 안 되는 행동 1번이 뭘까요? 집착하지 않기. 민서한테는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너 한 문제 너무 오래 끌고 있어. 근데 잘 보세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로 나쁜 아이 누구예요? 서연이죠. 근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민서 잘 보세요. 다 맞았죠? 이 아이는요, 이 문제를 맨 마지막에 빼놓고 여기다 남은 시간 다 때린 거예요. 어떻게 푼 거예요? 가장 완벽하게 푼 아이죠. 이 데이터가 있어야 학생이 온전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풀이에 시간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뭐만 봤어요? 수음이한가 그거 맞죠? 근데 지금 뭐만 보세요? 등급만 보죠. 네. 등급에는 아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똑같이 1등급이어도 얘는 똑같이 2등급이 얘는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2등급이 있고 3학년 때 떨어지는 2등급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얘가 어떤 유형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 선생님 입장에서 또 이런 게 보여요. 이제 무서운 거 보여드릴까요? 질문 정답 여러분 눌러볼게요. 자, 45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 45문제 실제로 다 필요해요? 아니면 사회권 친구들한테는 한 10문제만 필요해요? 10문제만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이 실제로 준비할 때는 딱 그 10문제를 뽑아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강의하고 싶은 거 강의해요? 우리 아이랑 상관없는 거 하죠? 그래서 이거를 정답률별로 솔팅을 딱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하위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오겠죠? 자, 6번, 8번, 33, 39, 37번은 정답률이 되게 낮네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상위권 친구들도 지루하게 그냥 멍 때리 있는 시간이 없어지겠죠? 저도 국제 상위권이었으니까 알잖아요. 학원 3시간 가면 그냥 실질적으로 저한테 의미 있는 시간 몇 분일 것 같으세요? 네, 20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분은 선생님이 수다 들으러 가는 거고 나머지 2시간은 그냥 쉬러 가는 거예요. 그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지금 학원 3시간인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동안 수업 들은 거 다 기억나요? 여러분은 저랑 지금 설명이 15분 했는데 이 중에 집에 가면 뭐 기억날까요? 제 마음인데 강렬한 인상 하나 기억나요. 그럼 그거는 성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쓰는데 정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보세요. 6번 문제 아까 엄청 많이 틀렸죠? 16%예요. 그러면 자, 이게 선택한 번호, 아이들의 번호 퍼센테이지예요. 정답은 5번이었네요. 그러니까 근데 4번 찍은 애가 몇 프로예요? 64%.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데이터가 나왔다는 뜻은 이 문제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함정 문제.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고난도 함정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아이가 있어요. 둘 다 6번 문제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한 아이는요 4번을 써서 틀렸어. 이 아이한테 저는 뭐라고 하냐면 너 틀렸다고 질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야, 잘 틀렸다 그래요. 수업 시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저 틀렸는데요. 야, 함정까지 왔다는 뜻은 거의 다 왔다는 뜻이야. 한 걸음만 더 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아이가 있어. 이 문제 틀렸는데요. 걔는 몇 번 썼냐면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혼자 2번을 찍었어. 똑같이 틀린 거예요. 한 아이는 기본이 아예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두 아이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디지털화된 교육이 필요한데 요즘 세상이 너무나
그냥 다 보편적으로 다 해버려요. 교육이요, 에듀테크 분야가 기술이 가장 떨어져요. 왜냐면 이런 걸 만들려면 누가 만들어야 되면 A급 강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경험이 필요한데. 근데 A급 강사는 하루가 있으면 시간이 다 돈이잖아요. 이걸 만들려면 돈을 써야 되는데 이걸 돈을 쓰면서 이거 만들겠어요? 그냥 당장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태호가 물 돌았으니까 빨리 노져야지.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물 돌았으니까 노져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딱 강의하고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잠깐 강의했던 게 빵 터져가지고 다음 주에 택시 스카웃 되고 방송 터지고 막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제가 한 5년 정도는 전국 다니면서 강의를 해서 간 수치가 엄청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3분의 1로 줄였었어요. 4년 전에.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기간에 그러면 이왕 줄인 거 이거를 내가 투자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다음 세상을 만들겠다 싶어서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거. 자, 그게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다.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에요. 공부를 너무 비효율적으로 해요. 10시간 안 해도 2시간만 해도 성적은 나오는데 비효율적으로 하니까 10시간을 엉덩이로 때려 박아야 돼요. 그럼 8시간만큼의 자유가 상실되겠죠. 그러니까 공부가 다 싫어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주 무서운 게 또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반 전체 학생별 정답률 데이터예요. 누가 1등인지 꼴등인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렇죠. 이걸 모르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반에서 1등이 누구 꼴등이 누군지 한눈에 솔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계 데이터는 아니니까 민서가 1등 맞죠? 맞죠? 그렇죠. 이 시험을 지금 현재 예비고일 친구들이 한 400명 넘게 시험 봤는데 그중 1등이에요. 그런데 쭉 내려가다 보면요, 이제 72.5% 정도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엄태도라는 애가 나와요. 얘가. 저예요. 자, 보세요. 클릭하면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풀었는지. 그래서 상담했을 때 우리 선생님이 제발 우리 아이 데이터 좀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죠. 자 보시죠. 이렇게 제가 아이 한 명 한 명 클릭할 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자 보시죠. 요 그래프의 중에 초록색은 따라해보세요. 내꺼. 빨리 따라하셔야 돼요. 내꺼. 여러분이 안 따라, 우리 아이들 험가서 안 따라해요. 내꺼. 파란색은 평균. 자, 그러면 내게 바깥쪽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잘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 보세요. 정답률은 지금 평균 정도밖에 못 맞췄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석할 줄 알면 진짜 나이스해지는 건데요. 이거는 총 40문제 중에 출제자가, 이 애들의 푼 데이터가 쉬운 문제야 라고 뽑아준 문제가 몇 문제냐면 35문제였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내가 쉬운 문제를 몇 개 맞췄니? 라는 뜻이에요. 평균적으로는 35개 중에 27개 맞춰요. 근데 나는 26개 맞췄다는 뜻은 저는 쉬운 문제를 틀린다는 거 맞죠? 그게 뭐야? 실수가 잦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눌러볼게요. 평균적으로 5개 정도가 고난도 문제인데, 여기서는 자, 그 중에 우리 아이는 여기 인터넷이네. 초록색. 얘가 지금 3개를 맞추고 평균 2개 맞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고난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죠. 독해력이 있는 아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어를 못하면 국어를 다 못해요? 특정 영역을 못하는 거예요? 다 못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항상 상담할 때마다 어머니 하시는 말이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족한 점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게 된 거예요. 보시죠. 자, 짜잔. 우리 아이 독서랑 문학 중에 뭘 더 잘해요? 독서 잘하죠? 그럼 문학 못하네요? 그럼 문학은 하나예요? 문학 안에도 세부 영역이 있어요? 맞죠? 문학 중에 뭘 못할까요, 우리 아이가? 내려가 보면 알겠죠. 우리 아이 뭘 못해요? 여러분들 해석되시죠, 이제? 그렇죠? 이런 직관적인 게 필요하다. 이걸 매주 자기 걸 확인하고 있어야 되겠죠? 고전소설은 지금 평균보다도 떨어져 있죠? 만점과도 거리가 굉장히 머네요. 고전시가도 만점과 굉장히 멀고 평균보다 떨어져 있네요. 우리 아이는 뭘 못해요? 고전시를 못해요? 고전소설 못해요? 둘 다 못하죠. 우리 아이가 이번 특강을 들은다고 하면 비문학 특강 들어야 돼요? 문학 들어야 돼요? 문학 중에 고전시 들어야 돼요? 고전소설 들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문제 풀 때는 하나를 고전시가를 수업을 들었으면 고전소설은 혼자 진도 나누고 있어야
2달 정도 몰입하면 한 파트는 점령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설프게 2달 동안에 모든 걸 다 때려 박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번 달에 2달 동안에는 고전 시가의 달이야. 이게 정해지고 눈을 감을 때 고전, 눈 뜰 때 시가 이러면서 2달을 사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오랫동안 고전 시가 생각이 나면요. 거의 모든 영역 2달짜리입니다. 문법도요. 단원이 총 4개예요. 그럼 하나 2달이면 되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문법은 한 달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이렇게 달 단위로 쪼개봐야 1년이면 점령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고2인데 이미 수능 거의 1등급 만점 많은 친구들이 이런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 데이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면요. 이 초록색이 I의 데이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회색 지대가 잘 안 보이는데, 흑단 보려나? 여기 밑에 회색이 있어요. 그림상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자, 우리 I가 빨간색은 틀린 거예요. 이거 문제 번호고, 여기는 시간을 몇 분 썼느냐 뜻이거든요. 우리 아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몇 번 문제에 시간 넘어서 많이 썼다는 뜻이에요. 17번 문제를 남들은 지금 데이터가 어딨냐면 여기 있거든요. 남들은 기껏해야 100초 써요. 근데 우리 이분 몇 번 쓰셨어요? 태도님 350초 썼죠? 그럼 우리 아이가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이 문제 풀어야 버려요. 버리고 어디다 투자하면 돼요? 이 구간에 투자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5개, 3개 중에 2개는 더 맞히겠네요? 그럼 점수가 오르네요. 그럼 우리 아이가 해야 되는 건, 엄마 내가 17번 문제 유형을 틀렸는데 다음에 이 유형 문제 내가 현재 아주 취약하니까 일단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유형을 열심히 풀긴 하되 그 사이 시험을 보면 이 문제를 버리고 풀게.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략을 수행하는 거를 확인만 하면 아이는 받아준다는 겁니다. 느낌 아시겠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여기서 이제 내 해답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짜잔. 자, 1, 2, 3번 문제를 풀 때 내가 걸린 시간이 2분 27초가 걸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상위권과 비교 써있죠. 이 문제를 푸는 다른 상위권 친구들은요, 몇 분 동안 풀었는지가 비교했는데 지금 상위권에 비해서 43초나 빨리 풀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되게 빨리 풀었죠. 근데 이 문제도 맞췄어요? 틀렸어요? 3번 문제 틀렸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해야 돼요? 너 더 천천히 풀려고 가르쳐야 돼요? 너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풀어. 그런데 보세요. 밑에 거 놓을게요. 밑에 4번부터 7번 세트인데요. 6번 19초 걸렸고요. 다른 상위권 대비 35초를 더 풀었대요. 근데 문제 틀렸어요? 맞췄어요? 틀렸죠? 그럼 우리 아이는 빨리 풀어도 틀리고 늦게 풀어도 틀려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넌 그냥 고전이 약한 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투자해야 될 건 어디다? 고전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모든 성적 데이터는 시간과 함께 봐야 되고, 시간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누적돼야 돼요. 그래야 이번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고3 정규 대체 고3 애들은요, 독서를 먼저 푸는 친구도 있고 문항을 먼저 푸는 친구가 있는데 그 푸는 근거는 그동안 엄쌤이랑 풀었던 20, 30번의 시험 중에 독서가 나는 늘 항상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오답률이 높았어. 그럼 이번 수능에서는 수능을 독서를 맨 뒤로 버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풀어야지 그냥 느낌과 감으로 푸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느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 이번에 국어 공식 특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거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취약한 점 하나는 무조건 개선시킬 거고, 두 번째, 2월달이 끝나고 나면 3, 4, 5월달 내신하면서 5월달에 뭐 해야 돼요? 수능 공부해야 되겠죠. 그때 다음 넥스트로 잡아야 될 취약점이 뭔지를 알려줘야 내신이 딱 끝나자마자 한 달 동안 달려갈 수 있지. 그리고 안 하면 그냥 멍하니 5월달 보내요. 그럼 그 멍하니 보낸 시간이 쌓이면 이제 고3이 어느 날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느낌 아셨나요? 네, 신기하죠, 이런 거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전 세계 최초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시간을 녹여내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벌써 3년을 내내 고쳤으니까. 그래서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방법론, 문학 안에 고전시, 현대시, 고전소설 등등등이 있는데 각각의 장르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가르칠 거고, 두 번째, 독서 안에, 이번 수능에서 독서가 어려웠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예요. 독서 안에 이러한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경제도 있는데
장르별로 어떻게 방법론이 다른지, 그거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가르치고, 세 번째, 문법도 마찬가지겠죠? 문법도 해당 부분에 있어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와, 그렇게 해서 배운 내용을 문제 풀다 보니까 아, 너는 고전시가 가장 약하구나. 그럼 너 고전시가를 이번 방학 때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너는 독서 중에 인문 철학이 진짜 약하구나. 칸트를 해석을 1도 못하는구나. 그러면 칸트 같은 그런 고난도 철학 지문을 덮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개선의 방향을 잡아주는 시간이 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마 자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몇 명 더 들어오면 미러링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빨리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유튜브 채널에 엄태욱의 오마카세 막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도 알아서 해달라. 그게 오마카세잖아요, 일본. 그래서 오마카세, 한국어를 살려서 만들었거든요. 네, 들어오시면 감사할 것 같고, 지금까지 감사 엄태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